질문 하나 오셨는데요. 하나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평균 단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 단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누군가가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여기서 많이 살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한 특정이. 근데 서로 막 부딪히고 사면 결국엔 시장의 중심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의 중심값이 됐든 시장의 중심값이 됐든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를 봐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무게가 쏠리잖아요. 이 단가를 내려가면 누가 모았던 놈도 손실이고요. 시장에서 참여하는 다 손실이에요. 그죠? 여기가 그 밑에서 잡아있는 애를 빼놓고, 그죠? 그럼 여기서 참여했던 애들은 거의 다 손실이죠. 아니, 손실이 거의다가 아니라 손실을 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손실 보는 세력들이. 손실보는 주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려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돼? 올라오면. 반대로 얘기하면, 걔들은 도망 나오기 바쁘려고 하죠? 그래서 저항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주체의 평균이 됐든, 시장의 흐름의 평균이 됐든,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차피.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어떤 그 특정한 외국인이 특정하게 계속 샀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물려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당연히 도망 나와야 되니까 반등을 해주는 그런 기운이 있겠죠. 아니면 지들이 더 끌어올리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술적으로 뺐다가도 반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체가 흐지부지한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됐을 때 이 평균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슬금슬금 그냥 밀리는 경우가 많죠. 왜? 특정하게 자기들이 어떤 세력이라는, 그러니까 세력이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응집력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평균 단가의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 그 자체를 봐도 된다. 그죠? 주체 세력의 평균 단가를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자, AK 홀딩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대로 보게 되면 연봉을 보게 되면 이 추세선에, 그쵸? 왜 제가 이런 선들을 되게 중시 여기냐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시장 참여자들은 AK 홀딩스를 보는 사람들은 저 선을 주목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요.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도요. 이걸 등져야지만 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등져야지만 편한 거예요. 여기서 올리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있지라고 하면 뭐예요? 이걸 보고 달라붙는 또 뭐예요? 제2세력이 있다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를 바꿔준다고 걔들 붙어갖고. 그러니까 가장 큰 세력이 스탑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제2세력, 눈치채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가치를 얘기하고 뭐 팩트가 없다느니 하는데 뭐 제가 꾸준히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스탑된 지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AK 홀딩스는. 자, 그죠? 자, 일단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기술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죠? 근데 단순히 그냥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확장을 해야 이게 보이죠. 그죠? 어쨌든 이제부터 중요한 자리까지 왔어요. 그죠? 기술적으로 보면.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까지도.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반등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점은 저항으로 또 작용할 거고요. 반대로 내려오는 추세에서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반등해서 반등한다로 이쯤 오면 얼마죠? 가격 들으면 한 44,000원이나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동선에 부딪힌다면 이쯤 오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기술적 반등에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 거고 올라오게 되면 뭐예요? 저항선이 형성된 거죠, 이게. 이 저항 매물 때, 저항 때, 그죠? 지지저항과 추세저항이 겹치는 자리, 51,000원에서 44,000원 저 구간은 다시 저항대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보여요. 여기서 한번 시도했었는데 깨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깨졌고,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체가 이게 흘러가는 건데, 보다시피 조금 더 당겨볼게, 데이터 값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대추세에서, 그죠? 약 한 10년간에 걸치는 이 대추세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만약에 얘가 벗어나면 빠르게 이걸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회복하면 희망이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서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게 무게감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흐름이라고 본다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갖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 이 주가는 무엇인가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시. 자, 일봉을 보게 되면, 고가가 쭉 내려온 자리고 있고요. 이 자리를 멈춰놓은 주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은 좀 파는 기세가 많아요. 그죠? 팔았다가 샀다가 다시 파는 쪽인데, 얘도 같이 팔아요, 기관도. 자, 그거를, 이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받아냈죠?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개인은 계속 받아줬죠. 그죠? 마음이 많이 아프죠. B이 결국엔 물렸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그죠? 저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올리려고 하는 주체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얘를 써보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시가총액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시가총액이 4,600억이에요. 그죠?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게. 그러면 어쨌든 기술적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고비가 또 하나 있죠. 그죠? 3,750원에. 그죠? 이 근방에. 왜냐면 트렌드의 저항이 하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주가는 내가 지금 이 주가에 관심이 있어서 진입을 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안 하고 당연히 이때 한다는 거죠. 이거를 매물을 뚫고 지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죠. 특히 주체가 미덥지 않은 주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개인이. 물론 개인이라고 해서 이 방향을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죠? 달라붙기 시작하면 또 걔들도 무섭죠. 그래서 시가총액의 규모를 보는 거예요. 4천억을 저거 올리기는 특정 세력이 하기에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향후 주가가 여기 와서 여기를 다시 꺾느냐 아니면 주체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올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우리 카스티엘님이 질문했던 요지를 답해드리면 보세요. 이거죠. 이거에 바로 지금 이 주가는 이렇게 멈춰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죠? 갖고 있는 여기를 깬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쪽 거래량과 견처 따지면 여기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맞을 거예요. 평균 단가 따지면 약간 위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논리상. 그죠? 어쨌든 얘는 이게 깨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아까 봤죠? 36,000원대 이렇게 그죠? 일단은 이렇게 갈 성질은 되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지켜주면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배팅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자체를 두고 배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뚜렷하다는 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스윙 전략이니 파동 매매니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겠죠. 방법이. 근데 저는 11년 정도 했을 때 이 주식 투자하면서 이 방법이 잘 통해서 지금까지 써먹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균 단가라고 하는 건 주체가도 있지만 시장 자체를 생각해도 의미가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가는요 높아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주가가 여기 출발했어요. 누가 샀겠죠? 누군가는 팔면서 받았겠죠? 올렸어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이 정도가 중간쯤 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거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자연스럽게 저가가 높아져야지만 이 위에 있는 시장 참여들이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주가가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여기 있는 8, 90에 미칠 거라고요. 올라오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거를 들어올리기 쉽겠냐고요.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세력 입장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무게감이 하방으로 실려 있거나 무게감이 우위로 쏠리는 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들은 대부분 저가 높이면서 가요. 그게 맞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